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당현종 이윤기가 당나라의 황금시대인 개원의 치를 이룩하였지만 비익조와 연리지로 표현되는 양귀비와의 사랑으로 국정을 망쳐나가는 과정과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편에서 살펴본 중국 유일의 여황제 측천무후가 집권하는 과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당현종 이윤기가 황제가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먼저 이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원래 고종 이치의 황태자는 왕왕후의 아들이었던 이충이었으나 무측천에 의해 독살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녀가 낳은 이용, 이연이 차례로 황태자로 봉해졌으나 이용은 그녀에게 독살당하고 이연은 강제로 자결당하고 말지요. 그리하여 셋째 아들인 이연이 황태자에 책봉되었다가 683년 고종 이치가 죽자 그의 뒤를 이어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이가 중종이지요. 중종 이연은 강제로 자결당한 둘째 아들 이연과는 다른 한자인 나타날 현자를 씁니다. 중종은 허수아비 황제였습니다. 무태후가 모든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연은 1개월간의 허수아비 황제 생활 끝에 폐위당한 후 연금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막내 아들이었던 이단이 684년 예종으로 즉위하나 그의 허수아비 황제 생활 역시 6년 만에 끝나고 폐위되었습니다. 이후 690년에 무왕후가 국호를 당해서 주로 바꾸고 중국 유일의 여황제로 등극하였으나 결국 705년 신하들에 의해 황태후로 물러남으로써 무주는 15년의 단명왕조로 끝나게 되지요. 이때 예종 이단은 당왕조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바꾼 측천무후에 의해 황태자로 봉해진 상태였습니다. 705년 복원된 당왕조의 황제로는 측천무후에 의해 자신의 황태자로 세워졌던 막내 아들 예종 이단이 아니라 폐위되었던 중종 이연이었지요. 대신 이단은 안국상왕에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복위 된 중종은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지요. 자신의 부인인 황후 위씨가 정권을 장악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측천무후가 여왕제가 된 것을 본 위왕후가 자신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얼마나 중종 이연이 만만하게 보였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종이 복위했을 당시 예종 이단의 아들이었던 이윤기는 처음에 초왕으로 책봉되었으나 후에 임치왕으로 다시 책봉되었습니다. 중종이 독살당하기 전에 위왕후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이윤기를 장안으로 소환하였습니다. 자신의 야망의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지요. 황후 위씨는 예종의 형인 중종의 황후였으니 어찌되었든 이윤기의 큰어머니 뻘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710년 중종은 자신의 황후인 위왕후와 자신의 7째 딸인 안락공주에게 독살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이윤기는 우림군 병사를 소집하여 궁중으로 쳐들어가 위왕후와 안락공주를 죽이고 이어 위씨 가문 모두를 몰살시켰습니다. 또한 자신의 할머니인 측천무후 일가까지 몰살시켰습니다. 이어서 고모 태평공주에게 아버지 예종 이단의 복위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이로써 이단은 다시 황제의 자리에 앉았고 이윤기는 평왕에 책봉되었다가 큰형인 이연의 양보로 황태자에 책봉되었습니다. 712년 9월 8일 이때는 이윤기의 27번째 생일이었지요. 예종 이단은 2년 만에 황태자 이윤기에게 황제의 위를 물려주었으니 이이가 당나라 제6대 황제인 현종이었습니다. 현종 이윤기가 즉위했으나 한때 그의 편이었던 그의 고모 태평공주 역시 황위를 노리고 있었지요. 태평공주는 은밀히 여러 번 이윤기를 독살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713년에 현종 이윤기는 태평공주와 그 일당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즉위한 현종 이윤기의 훌륭한 정치 덕분에 당나라의 국력은 강성해졌으며 태종 이세민이 이룩한 태평성세에 버금가는 치세를 하여 후세 사람들은 이를 당시의 연호인 개원의 이름을 따 개원의 치로 불렀습니다. 현종의 초반기 치세기간인 개원년간은 가히 중국 봉건사회의 황금시대라 일컬어질 만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어지는 742년부터
756년까지의 천보연간에는 그렇게 번영했던 당왕조도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고 잠재해 있던 경제, 사회적인 병폐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당시 간신들의 횡포와 관료들의 파벌 싸움, 현종의 양귀비에 대한 무분별한 총애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종 때의 정계에는 과거에 의해 등용된 관료와 문벌에 의해 등용된 관료들 사이에 파벌 싸움이 심했습니다. 당시 과거파의 대표자는 장렬, 장구령 등이었고 문벌파의 대표자는 이인보였습니다. 이인보는 그의 증조부가 고조 이연의 사촌이었으므로 황족의 일원이었지요. 그가 예부상서 겸 중서문화상품이 된 것은 734년의 일이었으며 과거파의 대표 장구령을 실각시키고 중서령이 되어 재상의 정상 자리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2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간신 이인보는 가머니설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편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모함하여 마침내는 죽여 없애는 음흉한 사람으로서 구밀복검, 즉 입에는 꿀, 마음에는 칼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정 내의 귀족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민족이나 서민 출신을 삭방, 하동, 범양 등 장성 안의 번진의 간부로 임명했습니다. 이것이 안록산이 세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정의 권리를 한 손에 쥔 이인보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자는 모두 배척하여 충직한 신하 수백 명을 죽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황태자까지도 그의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형편이었다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인보의 권력이 강해질수록 조정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점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인보가 조정의 실권을 한 손에 쥐게 된 736년에 현종은 사랑하던 무예비를 잃었지요. 무예비를 잃은 현종은 시리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후궁에는 아리따운 미녀가 3,000명이나 있었으나 누구 하나 현종의 마음을 끄는 여인은 없었지요. 이럴 즈음 현종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한 가지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자신의 며느리 수왕비가 보기 드문 절세의 미녀라는 것이었지요. 수왕비는 현종의 18째 아들 수왕 이모의 아내였습니다. 수왕 이모는 현종과 무예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으니 수왕비는 바로 현종의 며느리인 것입니다. 현종은 은근히 마음이 끌려 일단 수왕비를 자신의 술자리에 불러오도록 환관에게 명하였습니다. 현종은 수왕비를 보자 한눈에 마음이 끌렸지요. 수왕비는 빼어난 미모였을 뿐 아니라 매우 이지적인 여인으로 음악과 무용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술자리에서 현종이 작곡했다는 예상의 곡의 악보를 보자 즉석에서 이 곡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고 하지요. 그녀의 자태는 마치 선녀가 지상에 하강하여 춤을 추는 듯하여 현종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이 수왕비가 바로 훗날의 양귀비로서 현종 황제와 양귀비의 로맨스는 이 만남을 계기로 막이 오르게 되었던 것이지요. 양귀비의 본명은 옥환으로 생긴 모습이 옥처럼 부드럽고 둥글둥글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56세의 시아버지 현종이 22세의 며느리와 사랑을 불태운다는 것은 당시로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현종은 중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녀를 여도사로 삼아 남궁에서 살게 하고 태진이라는 호를 내려 남궁을 태진궁이라 계칭하였습니다. 현종이 22세의 태진과 사랑에 빠졌을 때 현종은 이미 황후와 여러 후궁들에게서 얻은 자녀들이 아들 30명, 딸 29명이었다고 합니다. 태진은 현종과 음악, 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문학적 식견과 정치적 관심은 적었다고 합니다. 또 태진은 현종의 사랑을 받을 당시 현종의 후궁인 매비로부터 질투를 받아 살찐 종년이라는 뜻인 비비라는 욕을 들었다고도 합니다. 양귀비의 발은 작았다고 하나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작은 발을 가진 여인을 선호하는 중국인의 미인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오늘날의 기준에서 볼 때 양귀비는 뚱뚱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풍만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 역사적으로
여자들의 날씬함과 통통함의 기준은 시대마다 각각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종은 수왕 이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껴서였는지 수왕에게 다른 여자를 대신 보내 아내로 삼게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태진, 즉 양옥환이 귀비로 책봉되어 양귀비로 불리게 된 것은 그 후의 일이지만 남궁에 들어온 태진에 대한 현종의 열애는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남궁에 들어온 지 1년도 채 못 되어 태진은 마치 황후가 된 듯 도도하게 행동하였다고 하지요. 현종 황제와 태진은 길고 깊은 밤도 오히려 짧은 듯 해가 높이 떠올라도 잠자리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찍이 흥경궁의 근정전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무에 열중하던 현종은 정치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마치 딴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남궁에 들어온 지 6년 후 태진은 귀비로 책봉되었지요. 영실공이 양귀비가 된 셈입니다. 궁중의 법도상, 귀비의 지위는 황후 다음이었으나 이때 황후는 없었으므로 사실상 양귀비가 황후의 행세를 하였습니다. 양귀비는 더욱더 현종의 총애를 한몸에 받아 그녀의 일족들도 차례차례 고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양귀비는 고아 출신으로 양씨 가문의 양녀로 들어갔기 때문에 혈연을 같이 하는 친척은 없었지만 현종은 양귀비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녀가 양녀로 들어간 양씨 일족에게도 특별한 배려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양귀비의 육촌오빠 양손은 별로 품행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민첩하고 요령 있는 행동으로 점차 현종의 신임을 받아 현종으로부터 국충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습니다. 그 후 재상 이인보와 대립하였고 이인보가 죽은 후에는 알록상과도 대립했던 양국충이 바로 양귀비의 육촌 오빠 양소였습니다. 양귀비는 질투심이 몹시 강한 여자였다고 하지요. 현종 황제로서도 그녀의 강자에는 두 손을 바짝 들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양귀비의 이 같은 질투심이 원인이 되어 두 차례나 현종으로부터 폐출된 일이 있었다고 하지요. 퇴출된 양귀비는 사가에 돌아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허구한 세월을 울음으로 지샐 뿐이었다고 합니다. 양씨 일족들은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여 갖가지 대책을 마련하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하지요. 한편 현종은 현종대로 한때의 노여움으로 양귀비를 폐출시키긴 했으나 그녀가 없는 궁정은 마치 무덤과 같이 느껴져 하루 세 끼의 식사조차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 나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종의 이 같은 심정을 알아차린 환관고역사는 두 사람을 다시 결합시킬 공작을 폈습니다. 우선 현종의 이름으로 어선, 즉 임금이 내리는 요리상을 양귀비에게 보내도록 하였지요. 현종이 내리는 어선을 받은 양귀비는 곧바로 자신의 칠흑 같은 머리를 잘라 이를 곱게 묶어 고역사에게 눈물로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고역사가 바치는 칠흑 같은 머리를 본 현종은 양귀비를 용서하여 다시 궁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콧대가 높은 양귀비라도 두 차례나 폐출된 일에는 충격을 받았음인지 이후 이것저것 자신의 장래 문제를 걱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751년 7월 칠성날에 있었던 일이었지요. 현종과 양귀비는 화천궁에 행차하여 장생전에서 함께 논일다가 밤이 깊자 아름답게 반짝이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서로 손을 붙잡고 그들의 영원한 애정을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에게 맹세하였습니다.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될지이다. 비익조는 전설에 나오는 새로 암수가 한 몸이 되어 난다는 데서 사이가 좋은 부부를 상징하고 열리지 또한 전설에 나오는 나무로 뿌리는 둘이지만 가지는 합쳐져 하나가 된다는 데서 부부의 깊은 애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현종과 양귀비는 이 비익조와 열리지처럼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을 맹세한 것입니다. 한편 현종이 죽은 지 50년이 지난 얘기이지만 시인 백거이가 친구 왕질부 진홍과 함께 선유산에 놀러 갔습니다. 이때 백거이의 나이 35세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현종 이윤기와 양귀비의 로맨스가 화제에 올랐지요. 왕질부의 제의로 백거이는 시인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시로, 진홍은 산문으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신화적인 내용으로 애절하게 썼습니다. 백거이가 쓴 장문의 시가 유명한 장안가이지요. 장안가는 알록산의 난이 일어나 총애를 받던 양귀비가 죽는 장면, 양귀비를 잃고 난 후의 현종의 쓸쓸한 생활, 현종이 죽어서 선녀가 된 양귀비와 만나는 장면을 사실과 작가의 상상력을 결합해서 애절하고도 몽환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비익조와 열리지라는 사랑의 맹세는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여 애절함을 고조시키고 있지요. 하늘에선 날개를 짝지어 날아가는 비익조가 되게 해주소서. 땅에선 두 뿌리가 한 나무로 엉긴 열리지가 되게 해주소서. 하고 언약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736년부터 천부연간에 걸쳐 조정에서는 간신히 제멋대로 정사를 농락하고 현종은 양귀비에게 정신을 빼앗겨 당황조의 정치는 부패일로를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영의 뒤에 숨겨져 있던 위기가 점점 심화되어 갔지요. 우선 농촌에서는 균전제가 무너져 국가의 세입원이 위협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정의 재정이 궁핍하게 되었으며, 군사체제의 토대가 되었던 부병제가 무너져 군대를 모집해도 응모하는 자가 없어 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지방의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던 절도사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어 유사시의 당황조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세로 보아 현종왕조의 위기는 폭발 일보 직전에까지 다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나라의 황금 시대인 개원의 칠을 이룩한 현종이 비익조와 열리지로 표현되는 양귀비와의 사랑으로 국정을 망쳐나가는 과정과 이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당나라의 쇠퇴를 촉진한 알록산의 난과 양귀비를 죽음에 이르게 한 마을병변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